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이 좀 꼬일 것 같다. 그때부터 밑밥을 깔아놓은 건지 묻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살리려고 내가 당대표에 나왔다. 이런 허접한 멘트 치면서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미 한동훈은 수렁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간 사법 그 세계 안에 약간 폐쇄적인 사법 세계 안에서 법 기술자로 있다가 일국의 국무위원으로 민주당의 의원들과 상대하면서 뭔가 승을 이뤄내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맛에 취했었죠.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건 몰랐을 듯 합니다. 어느 가는 길마다 배신자를 외쳐대고 있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질문에 답하고 이러면서 어설픈 연기 그리고 정치력이 이미 드러났죠. 국민들로부터 함량 미달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디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인데 그 권력의 본질을 잊고 오버했죠. 셀카 놀이에 취해서 전국 순회한 것이 마지막 단꿈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그 CBS가 어떤 데입니까? 좌쪽 문을 열고 뛰어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 그런 편파적인 방송에 나가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지 않냐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한동훈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법꾸라지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장해찬 후보가 본인의 사설 여론팀을 운영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한동훈은 거기서 극단적으로 이제 범위를 축소를 시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무원을 동원해서 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말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런 워딩을 한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 사실관계에서 직접적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기소 의견을 놓을 수 있는데 이 말이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노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본인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경원 의원과 함께 기소 명단에 오르신 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의힘 전신이죠. 27명입니다. 그 27명과 보좌진도 있고요. 약식 명령으로 청구된 의원들은 10명이고요. 이 많은 분들을 함께 싸잡아서 지금 욕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본인이 운영했다라는 사설 여론 댓글팀, 사설 여론 조성팀에 대해서 차단하고자 어그로를 제대로 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성격 컨트롤을 못하는 건지 본인만 빼고 다 잘못된 세상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보수들 전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동훈의 내부 총질은 멈출 줄 모르죠.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투쟁하다가 패스트트랙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때 가 등장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기소가 됐었죠. 법원에서 수년 동안 1심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법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매우 편법이고 불법이고 뭔가 큰 권력의 힘으로 작용한 기소건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빠루들고 몸으로 막아냈던 지금 현재 보수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투쟁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빛났고 상대 진영에서는 이런 전투력을 가진 나경원을 일단 먼저 부셔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의 동작구
당대표 이재명이 8번 이상을 찾아가 밟으려고 했고 그 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강력한 사람이니까. 정치적 관록도 있지만 투쟁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인지도도 있고 호소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희한한 선거법 그리고 유명무실한 공수처법 등이 이때 통과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해결될 문제였어요. 해결된 문제. 그런데 이게 마치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사법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뭔가 부정청탁을 한 것 같은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변호인단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때 수고에 감사한다라고 한동훈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법률 자문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나경원 후보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청탁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 이것은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기소되었던 당직자들에게 굉장히 실망감뿐만 아니라 또 배신감을 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은요,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서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까지도 발언했고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거를 갖고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한동훈이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한동훈 보면요, 예전에 녹취록 폭로하던 이준석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날선 비판을 또 쏟아냈죠.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우리가 집권했으면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한 잘못이 더 크다라고 화살을 한동훈에게 돌렸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집권 여당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이 정치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봐줄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마치 지금 와서 폭로를 이어간다? 뿔테쓴 이준석이다 라는 건 쉰 넘은 이준석이다 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YS 집권 후에 포항제철, 지금 현재 포스코죠. 박태준 회장이 조세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다. 그 말은 이제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인들을 잡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의 문제점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한 자료로 악용하는 것은 참 비열한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이 충언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본인의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입으로 담아낸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의 합리화에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조국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도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가슴이 되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화가 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나경원 후보 자체가 그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그냥 성인이에요, 성인. 그래서 아마 차분하게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에 내몰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죠. 나경원 후보는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한동훈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인 해석으로 한동훈은 이때다 싶어서 총알로 쓴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당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본인만 살자는 한동훈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라면서 이 개탄스러움을 표했는데요. 원희룡 후보도 입을 맞췄습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 자기는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 동지를 야당의 특검 대상으로 던져버렸다. 뭐 혼자만 가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많은 자료를 들고 있는데 한동훈도 함께 물속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무리한 것들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기소된 건이 뭔지도 모르는 현재 2030 같은 경우는 뭔가 나경원이 큰 리스크가 있는데 뒤로 뒷구녕으로 뭔가를 부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킬레스건 하나 폭로한 듯 보여지는 노림수를 던진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비열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물어 제낀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요. 정치는 고사하고 동네 이장을 해도 동네가 분란이 날 것 같습니다. 액회라고 재앙이 닥치는 그런 불안한 기운이죠. 불행한 고비를 지금 한동훈이 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방자무기한 한동훈, 정말 갈팡질팡이고 지금 현재 불안감 그리고 초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토론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계속 거듭했다가는 전당대회 전에 고립무원이 될 게 뻔해 보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재해석하고 있는데, 영리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네 편 내 편 구분도 못하는 그냥 머저리 축세일 뿐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아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다시 다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 보수는 그냥 다 죽는 거라고 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